조선 전도부가 특별하게 만든 당시의 일제 간점기에 여기서 사용된 역사 교과서에 기재가 됩니다. 그 시작은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그 조선의 시작,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거 신화의 세계에서 시작되잖아요. 조선은 고조선에서 시작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는 고조선이죠. 자,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왜곡시킵니다. 고조선의 시작, 당군. 당군은 일본의 시조신, 아마테라스 아세요? 일본 시조신. 일본의 첫 번째 신, 요신이에요. 시조신 아마테라스의 남동생이다.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그렇게 교과서에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더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근거냐? 일본 서기. 대단히 특히 신화 부분은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고 하면 하늘의 나라가 있었다. 거기에 가족이 있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황응 가족과 비슷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여서 그 하늘의 나라에서 스사노라는 그 신이 하늘의 나라에서 주방당합니다. 여러 가지 그 현실이 안 좋았대요. 그 남매로 살고 있었는데 그 아마테라스라는 누나하고 이게 시조신, 요신.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조선 신궁이라든가 거기는 아마테라스가 주된 신이었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 스사노라는 남동생의 신이 여기는 싫다. 하늘의 나라는 싫다라고 해서 지상으로 내려갑니다. 이거는 황운이죠. 근데 왜냐하면 내려간 데가 일본 서기에 신라라고 나와 있어. 실제로 기재가 되어 있어. 신라라고. 뭐 제가 다 일본 서기도 엄청나게 연구했으니까. 왜 그런 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실상 이게 700년에 712년, 720년에 만들어진 고사기 일본 서기는 사실 한국계 사람들이 다 썼으니까 그런 것들이 곳곳에 사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일제 간점기에 이용합니다. 이렇게 신라에 내려와서 그 스사노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신라에서 조금 살았는데 여기는 싫다라고 해서 돈 쪽으로 가요. 스사노가 신라에서 돈 쪽으로 갔는데 동해를 만납니다. 이게 일본 속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동해를 만나요. 그래 확실하게 한반도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동해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동해를 건넙니다. 도착한 데가 일본의 현재 시마네 현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옛날에 시마네 현에서는 스사노를 신라 대면신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조금 살았다가 스사노는 다시 바다를 건너서 신라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일제 학자들이 고론하면서 이거 봐라. 바로 당근이라는 거. 그러니까 황운이나 당근이나 일본 사람들 그거 하나로 보고 있어요. 이게 스사노가 황운이자 당근이다. 결국은 당근하고 하늘에 있는 누나 아마테라스는 남매였기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 조선은 고대로부터 하나였다. 그러니까 한일 병합이라는 것은 고대의 역사가 재현된 것이다. 그러니까 전당화를 하기 시작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여서 어린 학생들에게 쭉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려대 나왔거든요. 한국에서. 석사 박사는 대학교는 일본에서 나왔지만 여기 와서 고대 석사 박사를 나왔어요. 그때 어떤 교수님이 자신도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보통학교 다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혹시 스사노라고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예. 스사노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한반도를 교화했다라고 그때 배웠다. 그때 제가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러네 라고 또 실감을 해요. 자, 이러한 것으로 시작돼 가지고 조선의 역사를 그 신화의 시대부터 완전히 삼켜버리는 이것을 일제가 그때 한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제가 특히 배웠어, 연구를 한 거죠. 박사 논문에 그런 부분을 썼습니다. 박사 논문에. 그래서 자, 이것은 전치적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러한 부분은 전치적이다. 왜? 일본은 한반도가 필요합니다. 한반도가 없으면 일본은 대단히 약한 나라가 됩니다. 지금 미국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미일 동맹으로 일본은 강하게 보이지만 미국이 그 힘이 사라질 경우는요, 사실상 일본은 한반도를 다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있어야만이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하여서 일본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일본에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한 전치적 목적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인이다. 혹은 고대로부터 한국하고 일본은 하나였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일본하고 함께 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거는 메이지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온 일본의 전체적인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왜곡입니다. 자, 반대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볼게요. 원래는 백제에서 혹은 카야에서 왔거든요. 이거는 자, 어디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서기 안에 있습니다. 일본 서기 안에 어떤 왕자가 나옵니다. 일화의 왕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부요풍하고 통일 인물이다 라고 보여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요풍이 있는지 아세요? 예, 의자왕의 아들 혹은 현재 혹은 아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고문헌에서는 사실 그 아들로 나오거든요. 요분장이라고도 해요. 요시 여기에도 요시가 있는지 모르지만 요시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분장 부요풍이 일본에 건너갑니다. 이거는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죠. 그 시대가 바로 백제가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시대였거든요. 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좀 생략해서 말씀드립니다. 백제가 이제 망했습니다. 660년에. 그 다음 옛 백제 땅에서 백제 망했으니까 이제 옛 백제 땅에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위자왕의 측근이었던 귀시르 복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복신. 네, 그게 일본식 이름인데요. 삼국사기에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 제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귀시르 복신이 일본의 요왕, 그때는 요왕이었어요. 요왕에게 말합니다. 일본에 가 있는, 그때 일본에 가 있었어요. 부요분들을 보내달라. 네. 한반도에서 그 왕으로, 백제 왕으로 즉위시켜서 이제 그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게 하고 싶다. 자, 그때 일본의 요왕 사이메이 요왕이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부요풍에게 5천 명의 큰 쌀을 붙여서 한반도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촌에 일본에서 부요풍을 백제왕으로 즉위시켰어요. 그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죠. 네, 옛날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왜 일본이 남의 나라 왕자를 왕으로 즉위시킬 수가 있냐고.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그냥 보내고 백제 옛 땅에서 거기서 즉위시키는 게 보통이잖아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나 그때 위자왕 사이메이라는 요왕이 그 부요풍을 일본에서 백제왕으로 즉위시켜서 5천 명이나 하는 큰 쌀을 붙여서 예백제 당으로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나오는 용구 중 하나가 그 요왕 사이메 요왕은 위자왕의 그 첩증 즉실 접실증 한 사람 혹은 여동생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일본 왕조하고 백제라는 것이 이게 하나였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자, 부요풍은 누구냐? 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그 사이메 여왕의 사실상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또 어떻게 정리되느냐? 부요풍이 한국으로 갔어요. 네. 그 이후 3년간, 그러니까 660년부터 663년까지 3년간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어요. 네. 마지막에 귀시르 복신하고 싸워가지고요, 귀시르 복신을 죽여버려.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 내부에서 붕괴되어 버렸어요, 사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요, 그 3년간 백제 부흥운동의 3년간을 일본 서기가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대신 그 3년간의 일본의 역사는 없습니다. 공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일본 서기나 고사기는요, 누구에 대해서 쓰는 책이냐? 왕에 대해서, 일왕의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 660년부터 3년간의 역사는 그 백제 부흥운동을 이끄는 부요풍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바로 부요풍이 결국은 일본에 돌아가서 덴지왕이 된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가 이론되어 있습니다. 절대 왕 이외의 역사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네. 3년간이나. 자, 부요풍은 고구려로 도망갔다. 네, 이렇게 또 일본 서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는 흔적이 어떤 기록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도망간 이후 그 6개월 후에 일본에서
텐지왕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텐지왕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일본 역사가 다시 시작돼요. 그 6개월 후부터. 처음 그 사람이 한 게 뭐냐? 네. 먼저 두 가지 했는데요. 하나는 일본의 대마도 있잖아요. 대마도에 성을 만들었어요. 성.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이 많이 일본에 도망왔기 때문에 신라가 일본까지 오지 않도록 그렇게 성을 일본 여러 곳에 만들었는데 가장 조선에 가까운 데는 한반도에 가까운 데는 바로 대마도의 성, 캐슬, 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이 이거는 고고하게 용구로 일본의 용구로 이거는 완전히 고대의 한국식 성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만든 성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텐지 왕이 만든 성이라고 일본에서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러나 대마도 현지에 가면 이거는 조선식, 조선이라는 것은 고대에서 쭉 조선이라고 하니까 일본에서. 네. 그러니까 한국식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텐지왕이, 그러니까 이게 텐지왕이 부여풍이다.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오는 것 중 하나인데 부여풍이 또 일본에서 전체적으로 첫 번째 한 것은 한반도에서 일본에 도망해 온 백제의 관인들, 공무원들, 백제의 관인들을 백제에서 갖고 있었던 그 공무원의 위치가 있잖아요. 지휘하고 같은 위치로 일본의 공무원으로 삼았어요. 이것도 이상하죠. 네. 왜 그렇게 해줘요? 예를 들면 일본이 망했다. 일본의 정치인들이 일본 정부의 대신들이 장관들이 한국에 왔다. 그 장관들에게 일본의 소의 지휘하고 똑같은 것을 줬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 있을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대우를 한 거예요. 백제의 완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텐지왕, 그때 3년간 사라져 있었다가 갑자기 나타난 텐지왕. 이 왕은 사이메의 아들이거든요. 텐지왕. 그러니까 이게 부여풍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백제에서 온 왕이 일본 왕이 되는 거죠. 기타 많이 있거든요. 또 이 혈통이 쭉 가가지고요. 780년에 간무 일왕이라고 나와요. 간무 일왕의 셈모는 무룡왕 그대 후손입니다. 이거는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룡왕 그대 후손. 계속 백제에 족하고 이게 매조가물이다. 신라를 배척하면서 일본이. 근데 고구려하고는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요. 백제는 옛날에 고구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백제가 멸망하니까 그 정통성을 그대로 갖고 일본에서 그렇죠. 만든 게 아니고 백제를 계승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백제가 망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망한 왕조에서 왔다는 식으로 많이 하지 않고요. 일왕이라는 그게 가야계도 있기 때문에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쭉 만든 것 같습니다.